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항상 평택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중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항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까지는 기구 정원 및 일반 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미래차 부품산업 특별법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6월부터 미래자동차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고 관내 미래자동차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미래차 기반 조성을 위한 산업부 공모에 참여하여 미래차 전장부품 성능평가센터 설립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부품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워킹그룹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여 평택이 미래차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평택 고덕국제학교 설립입니다. 현재 3순위 우선 협상 대상학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비 협상 대상학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선정위원회를 통한 평가 방식 대신 시가 직접 학교들의 역량과 비전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자간 동시 협상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대상학교 선정과 MOU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미래첨단 산업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브레인시티, 드림테크, 진이 3산단, 서탄 일반 산단 등 총 4곳으로 면적은 약 726만 평방미터입니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서탄 제2산단, 진이 테크노밸리, 첨단 복합산단, 자동차 클러스터 등 총 4곳으로 면적은 약 432만 평방미터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대부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학교 병원 건립은 2023년 6월 아주대병원과 사업자 간 토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4월 말 아주대 평택병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건립은 2021년 11월 카이스트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3년 6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현재 조성계획 및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15억 3천만 원,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11억 원 등 총 3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일반 방범 CCTV 71개소, 도로 방범 CCTV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능형 CCTV 전환 및 고도화 사업 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방범 CCTV 1차 설치 공사 및 도로 방범 CCTV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총 45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CCTV 전환 및 고도화 사업은 5월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착공하여 8월 중 총 40개소 준공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42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 신평, 신장 지역 등 총 7개소의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88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 재생 거점 시설 조성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서정동 샛들마을 커뮤니티 센터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4월에 안정지역 마을공방 목공 제작소를 시작으로 5월 신평지역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신장지역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와 신장이동 행복나눔센터, 서정동 행복 두드림 센터는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인 경기 더드림 사업에 원평지역과 안중지역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고도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급속히 증가하는 장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1월 25일 GTX-AC 평택 연장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GTX-A 노선과 C 노선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와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중간 보고회 및 전문가 기술 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발 KTX
GTX-A, C 평택 연장 등 광역 철도망 확충과 연계하여 평택 지제역과 서정리역을 환승 거점으로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내부 생활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최종 노선을 발굴하고 도시 특성에 부합하도록 신교통 차량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먼저 고덕 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 1, 2순위가 이제 협상 결렬이 되면서 현재 3순위 학교하고 협상을 추진하고 계시죠?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레터로 지금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상 회의라든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이제 협상을 시작을 안 한 거네요. 시작은. 지금 이제 협상은 개시했습니다. 저희가 개시했습니까? 그 협상하자는 네. 그런 의사를 이제 레터로 이제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는 답변은 아직 없고요. 예.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지난 업무 보고 때였죠. 이 3월 달에는요. 그때 이제 하신다는데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아직 이게 좀 여기도 이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3순위 학교도. 네, 삼순이도 이제 또 명성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지금 시민 행정사무감사 이제 시민 제보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5월 7일부로 협상 대상 사전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돼 있던데 답변에. 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3순위 협상 대상자고 네. 이제 혹시 이제 협상이 결렬될 것도 이제 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예비 협상 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미리 이제 협상할 수 있는 학교들을 좀 모집을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정식으로 공고가 네, 이 나가는 부분은 이제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웠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예비 등록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6개 학교가요. 그럼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답변해 보시면 이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평가 방식을 하기는 대신 시가 직접 학교들하고 소통하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도 접수를 받고 네. 선정위원회도 개최해서 이미 이제 선정 절차를 그거에 따라서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선 협상과 같이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 협상 속도도 낮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도 보면 어디까지나 이제 계획일 뿐이라서 네. 막상 협상을 해 보니까 이제 그런 계획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해서 만약에 이제 3순위가 잘 안 됐을 경우 네. 예비 협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협상으로 전환해서 학교 사항들이나 앞으로 분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협상을 진행해서 이제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학교만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협상을 진행을 해서 협상력도 높이고 또 그 선정도 그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24년 올해까지 지금 대상학교 선정하고 MOU 이제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6월이거든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3순위하고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다시 공고한 그분들하고도 협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시일이 좀 많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동시에 이제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 협상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하게 되면 바로 협상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학교 그 부지 조성원가 이하 그로 이제 LH와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기존에 이제 저희도 LH를 대상으로 직접 협의를 하고 있고 네.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제 고독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학교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좀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선정이 되면 이것도 뭐 같이 좀 일단 학교 선정하면서 같이 좀 협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아직까지 이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하게 되면 또 시간을 또 끌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사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좀 조율 잘 해주시고. 네네.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3순위 리버데이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됐죠? 여기하고 접촉하신 지금 지가? 이제 폴리테크닉 스쿨이 예, 끝나고. 이제 예,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그 분들하고 소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교 측에 직접 저희가 지금 레터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예비 협상자하고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 6개 학교는 그 자기들에 대한 그 안내서 같은 게 다 온 건가요? 계획서가? 지금 이제 보면 이번에는 지난번 그 선정 과정처럼 두꺼운 그 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학교의 의향서가 담긴 네. 레터, 그러니까 학교가 의사가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으로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향서를 낸 게 그 학교들이 직접 낸 거예요? 아니면 옆 중간에 컨설턴팅이 낀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시를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들을 전달하고 네, 그 중간 학교를 매개자들이 대신해서 있는 예, 거죠?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실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얼른 빨리 소통하는 채널을 가져야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디테일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밝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확실히 해서 빨리 치고 나가야지. 마냥 기다리고 이런 소통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느 선을 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걸 몰라서 서로 이게 자꾸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고할 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밝혔고요. 그리고 그 학교를 대신해서 그 접수한 측과도 저희가 어떤 거를 지향하고 그쪽에서 어떤 거를 준비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1차적으로는 끝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좀 발전된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이 그 찾아가서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사전 조사가 되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3순위가 정리가 되면 바로 본교하고 저희가 직접 협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도전적으로 하셔야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협상입니다. 이거는 주고받고 확실히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사업이거든요. 그 안에는 교육이란 큰 틀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올 때는 사업으로 보고 꼭 교육만 보고 오는 게 아니니까 시야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LH하고도 그래요. 지금 뭐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우리 생각하고 지금 틀리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빨리 정하셔야지. 그럴 것이다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할 거고 하려고 합니다예요. 확정된 게 없어. 아무것도 된 게 있어요?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관련법을 이제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의사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예, 예, 의사는 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부적으로 얼마만큼으로 조성호가 얼마만큼 이하로 이거를 협의할 거냐 이제 그 단계가 남아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더 시간이 갈수록 땅값만 올라가고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놔도 말 바꾸면 할 거고 그걸 확실히 체결을 해놓으셔야지 말로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정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양쪽이 다 모의사만 있다지 어떤 것도 하나 결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지금 이걸 준비해온 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근데도 지금 땅값, 건축값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LH는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응?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협상해서 또 확실한 체결을 해놓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 최재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저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지 내가 표현이 좀 강하게 할 뿐이에요. 그거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돼요. 지금 평택시의 위상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황 과장님 확실하게 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저희 협상하는 방법도 이제 새롭게 좀 바꿨고 저희는 이제 그 1차 협상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배운 게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적해 주신 토지 관련된 문제도 이제 저희 단독이 아니라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해서 LH하고 전체 그 부지에 대해서 같이 좀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상에 문제는 있었어요. 많이 배우셨으니까 폭넓게 보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사업이 이제 19년부터 진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6년이 지났는데 지금 네, 결정적인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속히 좀 빠른 그 협상 양자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하신 그 LH하고의 그 관련해가지고 그 또 조속히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LH하고는 지금 계속 그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접촉하고 있어요. 이것도 또 나중에 재정 투입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또 그 방향으로도 미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규 사업 현황에서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설립 국비를 300억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480억인데 이 사업 진행 상황에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들어왔을 때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효과 우리 시에 그런 것도 좀 같이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그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그 선정이 돼서요. 지금 올해는 이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들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거냐. 사실은 한번 장비를 구입을 하고 이 센터의 구축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후에 이제 역할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지금 전문가 자문단까지 포함을 해서 그 이 센터 구축에 대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처럼 뭐 저희가 어떤 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수소 전문 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 좀 그 참여를 해서 신설 법인을 좀 설립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연구원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센터가 이제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물론 이 센터가 저희 시만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 수소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 사진에 저희 시가 이제 참여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협력 팀도 좀 둬서 지금 평택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해외에서 청정 수소를 도입해서 이제 수소 발전을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관이 좀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적인 사항도 좀 협의를 해가면서 신설 법인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지역 내 이제 수소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연간 기업들, 산업들이 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센터가 국내에 처음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그 이와 유사한 유사한. 센터들은 전국에 한 12개 정도가 있는데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네. 규모도 다른 센터보다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센터로 남길 목적이 아니라 전문 연구원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산업부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크고 좀 그런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우리 시에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가 될 거고 또 고용 취업 문제도 뭐 좀 해결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이게 좀 빨리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 잔액이 지금 수도시 조성 사업도 한 4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이거 같은 경우 한 50%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가 먼저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5억 원의 예산이 수소도시 전체를 그 어떻게 조성할 건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잔금으로 1억 9,6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6월 말에 해당 용역이 이제 끝나면 완료가 되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를 2월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효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그 성장기에서 열매기로 넘어오는 그런 그 공동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4개가 넘어왔는데 또 1개가 또 중도에 또 포기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 집행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기획 공모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에 대해서는 또 기획 공모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좀 했는데도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 이제 잔여액으로 남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공동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는 22개, 올해는 28개가 들어와 있어서 올해는 좀 집행이 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같은 예산이 세워졌죠? 예, 똑같은 예산이요. 올해는 이 집행 잔액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30페이지 보면 그 용역 수의계약 쪽에 이제 그 평택 고덕국제학교 사전협상 법률자문 용역 해가지고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 이게 좀 우리 시 고문 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더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해외에 있는 학교 법인과 네. 좀 어떤 그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 내부 그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적인 좀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라고요? 2번 하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순희 학교 협상 대상자와 저희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해소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잘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그 해소를 해서 그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예비 협상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무슨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선정하지 않고 막바로 협상을 진행해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서 대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지금 이번에 예비 협상 대상자들과 협상하는 부분은 저희 시가 주체가 돼서 바로 협상해도 된다는 그런 자문을 어떤 얻었습니다.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하고 협상하는 주체가 국제 학교이다 보니까 그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다뤄본 변호사들이 또 다수 포진돼 있어서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로펌을 이번에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쪽에 유경험 있는 예, 맞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선택을 했다. 예, 우리 시에도 이제 고문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또 조금 더 이제 부서에서는 이제 이쪽이 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그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그 서면 심의가 이제 있었는데 여기 지금 수당이 이제 10만 원씩 지급이 됐더라고요. 저기 좀 뭐 이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 8월 30일서부터 9월 4일, 요 10월 25일하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평택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여긴 또 5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서면 심의를 하면 지급을 안 해요. 이게 무슨 규정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수당 금액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네. 조례위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회의가 개최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시간 수준에서 12만 원의 수당을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길어져서 2시간 정도 개최할 경우에는 15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서면으로 개최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요 부분이 좀 정립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연구 용역에서는 그 초반에 서면으로 개최됐다고 해서 지급을 안 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이것을 이제 바로 잡아서 저희가 서면으로 했다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의 수당은 지급해야 된다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도 서면 심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금액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이제 5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서면 회의를 했을 경우 저희가 이제 10만 원 수준에서 이제 지급하는 걸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 심의도 네. 그러면 모든 위원회 전부 다. 예, 그래서 서면 심의에는 얼마를 지급할 거냐 요거는 따로 이제 명문화된 부분은 없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부서마다 조금씩 저 편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다 보니 이제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행정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쭉 우리 이제 상임위 거만 쭉 봐보니까 한 70~80%가 서면 심의하면 지급을 안 해요. 근데 한 20% 정도, 20~30%이 정도는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각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우리 그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금액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고 이제 그걸 이제 판단하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참석 수당은 2시간 기준으로 12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저기 했을 때 시간당 3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국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회보험료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 사회적 기업에 계신 분들이? 네,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네.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지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 규모도 이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그거는 이제 규정이 있는 건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사자 수에 따라서 따라서, 예. 종사자가 많은 데는 금액이 많고요, 적은 데는 이제 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3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3년씩 있습니다. 한 업체에 3년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못 받은 업체 또 네네. 돌아가면서 그래서 3년 정도 받은 데는 그 이후로는 지급이 안 지급이 돼요. 안 되고. 그건 이제 그다음에 지원 내역은 이제 그 종사자 수에 따라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산정해서 하신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첨단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의 그 아주대 평택병원 조성 지금 29년에 이제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지금 올해부터 26년까지 이제 건축 설계 및 인허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그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하기로 했던 그 회사 측에서 조금 완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레인시티 전반적으로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좀 규제를 좀 더 저희 기준보다 좀 더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요즘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하니까 지식산업센터는 지원 시설을 10% 정도 줄이고 그만큼 주차장을 더 확보해라. 그래서 이제 10% 정도 내려앉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활용할까봐 기숙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가능한 부분들 최대한 법적으로 가능한데 심의위원회도 좀 강하게 한 부분들은 심의위원들을 좀 설득해보고 사전에 설득을 해보고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좀 열어주고요. 좀 그래도 규제로 좀 막아야 될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최대한 이제 가능한 부분들을 좀 수용해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경기도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협의 중이다. 있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주대병원 지금 설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아주대병원 설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있고요. 하고 예, 예, 설계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워낙 한 3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9년도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거다. 예, 현재까지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이제 단계별로 오겠다는 계획들을 그 좀 1단계가 예, 이제 1단계를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좀 하고요. 2, 3단계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국가 공모 사업들을 좀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시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런 이제 준공 계획들 착공이나 준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 순차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한 2년씩만. 이런 부분이 굉장한 그 시민들에 대한 그 신뢰도 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표를 했으면 진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이제 좀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사업들 보면 되게 다 늦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대병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들어온다고 지금 시민들이 이걸 기다리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좀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게끔 좀 해주시고 안 됐을 때는 사전에 꼭 그 좀 시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이거 의심하고 있어요. 이때 될까? 다 시민들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7페이지 그 신규 사업에 보면 이제 국내 전시회하고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이게 이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50대 50이네요. 이게 이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겹치고 예, 예. 있는데 예. 산업진흥원에서 이제 1억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지금 어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모집 업체가 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지금 겹치는 사업은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산업진흥원 요 사업은 이제 경기 보시면 도비 12 지원 네.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요 개별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전시회 지원 사업도 도비 5대5 매칭 5대5 사업이 매칭. 있었고요. 네. 요거는 신규로 킨텍스에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에서 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경이 확보를 하면서 도비 조금이라도 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는 거고요. 진흥원에서는 도비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서 이건 좀 별개로 하고 진흥원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공동으로 해서 평택시 이름을 해서 기업이 참가하는 그런 형태를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가 시 이름으로 해서 기업들이 같이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 하기 쉽지 않으니까 산업진흥원 쪽에서 개별과 공동 간을 그 박람회 성격에 맞춰서 좀 더 우리 시에 강점이 있는 것들은 공동간을 좀 해보고 각각 업체가 많지 않은 건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개별로 하고 이렇게 좀 산업진흥원을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 산업진흥원에서 또 그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들이 있잖아요. IT라든가 또 반도체, 미래자동차 이렇게 새롭게 첨단 업종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그 부분에 강점을 두고 좀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산업진흥원은 지금 6월인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저희는 지금 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문제를 없고요. 문제 없습니다. 산업진흥원 네트워크가 이제 홍보 네트워크 아직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2월에 저희가 기업 지원 통합 설명회를 한 것처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상공회에서 우리 같이 협력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좀 저희가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낭비되지 않게 예, 그렇게 좀 잘 하겠습니다. 호흡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그 MOU 체결 96페이지, MOU 체결 현황 후 후속 조치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투자하겠다고 이제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쭉 이제 투자 협약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1년도 뭐 22년도 이쯤 해가지고 부지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사업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예, 지금 이유는 뭡니까? 이 지역은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저희랑 같이 했던 부분들이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규모가 좀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규모 큰 회사들이더라고요. 착공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늦어지더라고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확인하는 겁니다. 예, 부지계약 체결까지는 했으니까. 완전히 된 거고요. 예, 중간중간 이제 착공되는 경우가 좀 늦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준공허가라든가 전체적으로 차질 없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 이제 과에서도 좀 그쪽하고 좀 계속 소통은 하는가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 만약에 이 부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면 혹시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업체를 또 업체도 연결을 해드리고 연결도 있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좀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예, 거좀 맞습니다. 체크하셔가지고. 예, 진행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좀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 좀 큰 면적을 많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대기업 위주로 해서 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국민신문고에 이제 민원이 이제 지식산업센터 해결책 촉구 뭐 이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저희가 지금 19개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짓고 있는데 네. 가장 문제점이 그 호실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다 입주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하나하나 기업마다 다 계약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또 변경할 때마다 바꿔줘야 되고. 근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 경제 호황기에 막 짓다 보니까 지산업센터가 대출이 되게 용이하게 돼 있으니 부지 사고 분양까지는 너무 100%잘 됐는데 입주율이 실제로 입주할 사람이 아닌 약간 투자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입주율은 한 30% 정도 됩니다. 30%.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텔레비전에서도 기사가 좀 나왔고 그래서 산업통상부 국장님께서 직접 주재해서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지 개선책을 한번 내놓으라고 하셔서 지식산업센터가 일단은 입주가 다 된다고 봤을 때 아직 입주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있어서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도 사무실에 한 사무실에 5명 이상 근무하게 되면 5명이 차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 호실당 2개 정도까지밖에 없거든요. 주차 면적이.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 안에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정이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최근에 산업부가 이제 건설업도 조금 업종을 좀 추가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필요로 하는 업종을 좀 더 추가해주고, 그다음에 주차 면적을 좀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리상 문제는 각각 들어올 때마다 저희 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 지식산업도 한 건물당 한 900실 이상이 되면 그 업무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19개가 넘어가고 지금 20몇 개가 되면 완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약간 그런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 좀 의무화해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좀 총괄해서 한 번에 들어와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별로 각각 들어오면은 너무 처리 기간이 업무가 길기 많으니까,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완화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에서 그런 관리 사무실처럼 그 관리센터나 이런 거를 만들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건의를 했고요. 했는데. 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거 여기에 투자한 분들도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고 막 어려움이 예,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뭐 그래서 저희가 해결책을 광고해 홈페이지에다가도 주시. 예예 그 리스트 올리고 연락처 해서 좀 저희가 다른 사실은 하나하나를 홍보해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넣고 저희 투자이츠 홍보 책자에도 넣어서 저희 지역에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많다는 걸 좀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그 저기 어디 예, 뭐 예. 전시회 같은 데 예, 나갈 그렇죠. 때 전시회 거기도 같이 박람회 홍보해 그다음 주시고. 예 기타 홍보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 더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